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 나눌 책은 테켈러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입니다. 먼저 저희 처음 모여서 닉네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양입니다. 저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입니다. 근데 하양님, 왜 닉네임이 하양이에요? 저는 오늘 이 책 나눔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양 도화지 생각을 하니까 하양이라는 닉네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소원님은 왜 소원이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셨나요? 네, 저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요즘 그 곡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마침 닉네임을 정하라고 하셔서 그 저의 소원을 담아서 닉네임을 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이님은 왜 제이님이라고 지으셨을까요? 제가 MBTI에서 제이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의 삶은 좀 피해요.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좀 하고, 그래서 가끔은 내가 P인데 제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이가 나왔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확실히 제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 닉네임을 제이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책은 실은 소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책인데 영어의 원제는 When You Trap a Tiger 이런 책이거든요. 지은이가 아까 테이 켈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예요. 그리고 이 책 자체는 2021년 뉴베리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장 처음 봤던 거는 제가 첫째 아이에게 사줄 원서를 고르다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서 원서 표지를 먼저 봤는데 책 제목은 분명히 영어로 써 있는데 표지가 너무 한국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을 갖고 봤다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이 엄마 되기, 육아 뭐 이런 책 읽기 어른들 책만 읽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내가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호랑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맞아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단지 정체가 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장을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이런 청소년 성장 소설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찾고 맨날 이제 칼데코상 받은 거, 뭐 뉴베리상 받은 거 이런 수상 이제 표가 있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뉴베리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뉴베리상은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이제 매년 한 권의 책을 수상하는데 결국에 그 시대의 가장 그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 수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21년도가 한류 열풍이 이제 그 전부터 불어오긴 했지만 되게 대단했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한국적인 문화나 그런 신화적인 스토리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미나리, 맞아요. 빠찡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야기가 됐던 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작가가 그러니까 한국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반 베이스로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책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또 보편적인 정서,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거,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많은 감명을 전 세계 독자에게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정서, 한국의 이야기들, 또 이분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저자의 말을 보면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상상하면서 또 찾아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참 상상력이 되게 음. 독창적이다. 그 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작가도 되게 스스로가 놀랐다고 생각한 게 자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냥 상상하면서 적어 나갔던 시나리오가 정말로 이거를 이제 이 작품을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왜 고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한국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래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근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작가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게 이런 걸까라고 작가가 느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장 단어가 좋아요인 것 같아요. 조용한 네. 아시아 여자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되게 이렇게 막 강한 이제 내 안에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처음 나간 자리에는 엄청 낯가리도 많이 하고 되게 이렇게 얼어있는 저를 또 마주할 때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선 한국인의 좀 여자 특히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제일 첫 문장이었거든요. 나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원서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I can turn invisible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 끌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인공 릴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좋아요. 조용한 아시안 여자아이. 나는 투명인간이고 다른 자리에 사실 제가 어디까지 진짜로 정말 문장 그대로 투명인간인 건지 투명인간이라고 느끼는 건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을 2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느끼는 게 정말 투명인간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도 어느 순간 자기는 없는 것처럼 그냥 놀고 있고 친구들이 엄마와 언니가 사춘기인 언니가 싸울 때도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나는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조용히 있고 투명인간처럼 느꼈던 주인공이 이 호랑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도 내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호랑이랑 거래도 하고 이런 용기를 내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리키라는 친구가 이 친구를 부르면서 슈퍼 초능력 걸 이렇게 초능력 소녀 너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되는 걸 보면서 첫 문장이 이 아이의 처음의 정체성이었다면 이 책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책이 전개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라고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가장 대비되는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놀라운 게 네. 이거의 원서 버전을 읽어보셨다는 거. 그래서 네. 번역본과 원서본의 네. 그 느낌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네. 되게 풍성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호기롭게 원서를 샀으나 뭐 완독하지 못했고요 아직. 한글을 읽으니까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읽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 말투 번역본에서의 말투가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맞아요. 궁금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영어 책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잘 쓰여 있고 문장 자체가 되게 짧아서 사실 아이들과 좀 고학년 아이라면 읽어라가 아니고 함께 읽어보자가 가능할 것 같은 책이라서 네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원서본으로 네.
보면은 네. 할머니가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조금 어색해요. 그 영어 단어들이 어,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네, 한국 이민자가 하는 영어예요. 제가 시제 잠깐 없이. 찾아서 네.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I very little, before my mom leave, she tell me something important. She say, 애기야, learn this.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혼자 가서 뭐 배우거나 이러지 않고 생활하면서 단어는 익혔지만 문법이나 이런 거 맞지 않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과거형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심플 센텐스 네, 이런 문장들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던 영어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그 느낌 또 할머니가 자기 어렸던 시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뉘앙스를 번역본에서도 살리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읽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소녀가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에 되게 상반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고 들여다보고 직면하고 하면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어떤 그 10대 때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 때로는 되게 힘들기도 했던 그런 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돌아보면은 그때가 이제 사춘기의 아주 그 시작이었고 정체성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좀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약간 좀 인기 있는 슈퍼스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되고 싶었는데 존재였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뭐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저는 반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말을 굉장히 수용해주고 착한 아이. 그래서 뭐 네, 그런 정도의 적당한 그냥 존재였던 것 같고, 근데 학원에 가면은 좀 더 소규모 다니잖아요. 그리고 익숙했던 친구들을 계속 만나니까 좀 더 편안하게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서 그런지 거기서는 되게 좀 적극적이고 웃기고 말도 잘하고 약간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갔을 때랑 학원 갔을 때 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되게 좀 괴로웠어요. 나 좀 약간 이중인격인가? 아니면은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저는 그런 고민들이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크게 뭐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막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여기 이 주인공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소녀가 이제 첫 부분에 호랑이를 마주치게 되잖아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호랑이를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놀랍고 이거가 내가 뭐가 이상한가?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실제로 호랑이를 보았건 꿈이었건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건 할머니에게 말해야겠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런 할머니의 존재, 내가 느끼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랬을 때 그 소녀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이 특별히 어른이었다는 거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원서에 보면 첫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천사에 Most powerful magic of storytelling is the story we decide to tell about ourselves 라는 게 나와요. 이게 한글 책에는
뒷표지에 있는 추천사 중에 맨 위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결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막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고 모두에게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나를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에서 저는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공동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드러내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서부터 저희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그 나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도 결국 다 나였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자신을 찾는 것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도 그래서 나중에 결국 릴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슬프거나 나쁘지만 그것도 나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지 않았지만 모이는 모임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좀 힐링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릴리가 처음 호랑이를 얘기한 게 리키였잖아요. 리키한테 이제 친구. 그 과정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 처음 시작을 통해서 이 리키라는 캐릭터도 변화되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릴리라는 아이의 변화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이 또 주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아.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이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네. 나중에 이제 릴리가 진흙을 먹였잖아요. 진흙을 먹이고 나서도 이 리키를 사과하려고 찾아갔을 때 정말 쭈뼛쭈뼛 거리면서 찾아갔지만 이 리키가 릴리를 받아주거든요. 나는 더한 것도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릴리의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 저도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함께하는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가족, 친구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를 도움을 줬구나. 네,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는 분리돼서 독립해 나가는 이게 나를 찾아가는 내용이잖아요. 누구의 어떤 생각과 누구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찾아가고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지금 저의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나에게 당연하게 그 공유하고 있었던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고 내 어떤 가치관과 내가 좋아하고 나인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다들 어떠세요? 그게 릴리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사실 원하는 게 있거나 이렇게 해도 참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굳이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릴리를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네, 이런. 저는 그게 실은 성장의 이 릴리의 성장에서는 호랑이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특히 내가 저거 해도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저게 나한테 필요할까? 저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일까? 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계속 성장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결국엔. 맞아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책인 것 같지만 결국엔 어른들이 읽어도 또 지금의 성장 속도에서 또다시 바라볼 수 있는 네. 시각을 점검할 수 있지 않나. 네. 그 여자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엄마의 상황을 먼저 그거보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엄마가 나한테 무심코 너는 그렇잖아 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나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닌데 엄마가 뭔가 불편할까 봐 엄마가 슬퍼할까 봐 그냥 엄마가 익숙한 딸의 역할을 이렇게 충실히 네.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힘들어 하면서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뭐 말씀하시면 아빠가 뭐 말씀하시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선택하는 것도 삶에서 제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냥 저희 원 가족 내에서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좋은 거야라고 이제 말씀해 오셨던 것들대로 이제 선택하고 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니면 주변에서 편안해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오다가 이제 그냥 저도 저희 가족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 저희 남편이 생기면서 제가 정말로 내가 정말 행복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 오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약간 부모님한테 죄송하거나 이렇게 해도 정말 되나?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거에서 깨어 나와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사실 고민들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주인공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가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슬픈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들을 직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지만 계속 마치 앞을 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면서 지금 내 삶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그 끝에 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 이런 어떤 지금 저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격려받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좋은 책을 함께 읽게 돼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첫째 아이가 좀 많이 자라면서 이제 책을 좀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읽어 이렇게 그냥 사주거나 빌려주거나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고 이야기 아이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는 엄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이 책에 약간 그 주인공의 언니가 동성의 이제 친구한테 조금 호감 좀 끌리는 듯한 그런 내용의 묘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이와 같이 읽었을 때 어떻게 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눌까? 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아이랑 같이 읽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답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게 아이에 따라서 뭐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맞아요. 않아서 그리고 짧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함께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나누기 어려운 주제인데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주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한테 동성애라고 딱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아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바라본 이 언니는 또 어떤지, 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 안에 그게 잘 세워져 있는지 또 그걸 한번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읽으면서 진짜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요즘 이렇게 청소년 문학 이렇게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이런 소설들을 같이 읽고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책들이 꽤 많이 서점의 베스트셀러도 되고 주목받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되게 관심을 갖고 같이 아이들과 좀 서로 이렇게 추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같이 읽는 책 한 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소감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한 문장으로 저희 소감을 얘기하면 좋은 책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참 행복이다.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읽는 과정도 참 좋았고 이 책을 여럿이 함께 나누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일상이 바쁘지만 이런 시간들이 간간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종종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만나서 뭐 밥 먹고 애들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 정체성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주제 안에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문장보다도 단어가 딱 생각나는데 현미경 같기도 하고 돋보기 같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약간 분주하게 지나가서 이런 생각들을 마주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구간을 잠깐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종종 이렇게 책을 읽고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